54일 리그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본능입니다. 오늘은 2026 MLS 후반기 개막을 알린 LA 더비, LAFC 대 LA 갤럭시 빅매치를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이 더비에서 침묵을 깼는지, 그리고 LAFC가 전반기의 악몽을 어떻게 씻어냈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 골이 왜 단순한 득점 그 이상인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MLS에서 LA 더비만큼 주목받는 경기가 또 있을까요? 리그 측도 이 더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전부터 LAFC와 마이애미의 대결을 편성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 더비는 MLS 흥행의 중심축입니다. 경기 전 선발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했고, 왼쪽에 부안가, 오른쪽에 샤펠버그가 배치되었습니다. 미드필더는 데가드와 추에르세구라, 윙백은 홀링세드와 체베르코, 센터백은 포르테스와 에론, 그리고 골문은 요리스가 지켰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샤펠버그가 오른쪽에 배치된 건 저도 거의 본 기억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자리를 맡던 마르티네스는 어디 갔느냐? 벤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격 자원 배치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미드필더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틸먼과 유스타키오가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틸먼은 다리 부상 중이라고 하고, 유스타키오는 현재 임대 상황입니다. 원 소속팀이 FC 포르투인데 거기에 황긴범이 새로 영입됐으니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거죠. 월드컵에서 골까지 넣은 선수인데 임대 종료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새 얼굴도 있었습니다. 왼쪽 윙백 자리에 이번에 새로 영입된 체베르코가 투입됐습니다. 28살 우크라이나 국적의 이 선수는 콜럼버스 크루에서 활약하며 우승을 경험한 주역입니다. LAFC가 전력 보강에 진심이라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전술 구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뜻 포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백이 맞습니다. 세구라는 미드필더 라인보다는 수비형 중앙, 즉 미들 센터백에 가까운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결국 LAFC는 이 구조에서도 미드필더가 2명에 불과한 셈이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손흥민이 내려와 패스 연결을 도와야 하는 상황은 이전 경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54일 만에 복귀 경기치고는 뭔가 어수선한 느낌도 있었죠.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LAFC는 시즌 개막 당시 파워랭킹 1위 팀이었습니다. 5월의 붕괴는 선수층이 얇은 상황에서 3에서 4일 강력으로 경기를 소화하며 챔피언스컵 우승까지 노리다 공중분해된 결과였습니다. 말하자면 엔진은 멀쩡한데 연료를 너무 일찍 다 써버린 셈이었죠. 충분한 휴식을 마친 지금 LAFC 본래의 파괴력이 다시 살아날 조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팬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손흥민의 골이었습니다. 2월 개막 이후 리그에서 단 한 골도 없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폼이 죽은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리그 어시스트 전체 1위가 폼이 죽은 선수일 리 없습니다. 올스타전에 선발되고 스킬스 챌린지에 자진 출전한 선수가 부진한 선수일 수는 없어요. 다만 팬들이 기대하는 건 어시스트가 아니라 골이었고, 그 기대치와의 간극이 아쉬움으로 쌓여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공감하시죠? LAFC 입장에서도 전반기는 뼈아팠습니다. 챔피언스컵 4강 탈락에 리그 순위도 7위권으로 추락, 그야말로 전반기 전체가 흔들린 셈입니다. 감독 토미는 팬들에게 편지로만 입장을 밝히고 조용히 LA를 떠났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팬들에게 다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겠다고요. 손흥민도 그 기대가 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말보다 발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겠죠.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전반 1분 박스 바로 바깥에서 볼을 받자마자 주저없이 슈팅을 때렸습니다. 6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전 경기들과는 분명히 다른 결기였습니다. 비록 상대 수비벽에 막히긴 했지만 6분에 부안가가 왼쪽에서 개인 돌파 후 중앙에 손흥민에게 연결한 장면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LAFC는 점유율을 내주면서 역습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사이 손흥민의 움직임은 컨디션이 좋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날렵했고 살아있었습니다. 이 더비는 역대로 골이 많이 터지는 경기입니다. 기본 2골 이상은 나왔던 경기였으니 분위기 전환은 분명 올 거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25분 선제골이 터집니다. 손흥민의 골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온 크로스에 델가도가 헤딩 슛을 날렸고, 흘러나온 세컨볼을 다시 밀어 넣으며 LAFC가 먼저 앞서갑니다. 델가도 입장에서는 친정팀 LA 갤럭시를 상대로 넣은 골이었네요. 29분에는 아찔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며 쓰러졌는데 진심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요.
그리고 전반 42분 정말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부항아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패스를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공격 진영에서 손흥민을 바라보며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은 노마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리슛이 하늘로 떠버렸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괴로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래도 저는 그 장면에서 볼을 다시 트래핑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선택한 게 오히려 더 보기 좋았습니다. 망설임 없는 선택 자체가 변화의 신호니까요. 그 1분 후 박스 안에서 파울이 선언되며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드디어 리그 첫 골의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넣자 했는데 손흥민이 부항에게 볼을 넘겨줬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부항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해야죠. 부항아는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리그 시즌 7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LAFC의 승리는 점점 눈앞에 보이는데 손흥민의 골은 진짜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시작 3분 만에 손흥민이 또 과감하게 슈팅을 때립니다. 이번엔 손흥민다운 날카로운 궤적이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겨우 막아내며 유효 슈팅으로 끝났지만 이미 네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자신의 축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팬들을 위해 망설임 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터집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직접 볼을 몰고 질주합니다. 두 명이 앞을 가로막자 옆으로 패스를 내줍니다. 샤펠버그가 아니라 중앙의 델가도에게, 델가도가 곧바로 리턴 패스를 손흥민에게 돌려줬고 손흥민은 페인팅 한 번에 지체 없이 오른발로 때렸습니다. 파포스트 구석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입니다. 손흥민이 감격에 겨워 세리머니를 펼쳤고 제발 내 손가락 조용히 해라는 그 세리머니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델가도가 고마웠습니다. 동료들이 참 고마운 경기였습니다. 이건 LAFC의 세 번째 골이었고 팀이 이미 승기를 잡은 상황이었는데도 동료 야니 이오아니디스가 그 누구보다 더 기뻐하며 환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팀의 득점이 아니라 손흥민의 득점이 드디어 터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동료들 모두가 손흥민의 골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저도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뭉클하기까지 했고요. 이 골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시즌 두 자릿수 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손흥민의 그 오른발 슈팅을 고르겠습니다. 델가도의 리턴 패스를 받는 순간 손흥민은 단 0.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페인팅 하나, 오른발 하나, 팝포스트 구석 그게 전부였습니다. 54일의 침묵이 그 한 방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골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 손흥민은 내내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시스트 리그 1위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골은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터진 결과입니다. 손흥민은 75분에 교체 아웃됐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LAFC는 후반기부터 다시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게 맞는 선택이었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부항에게 양보한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처럼 두 마음이 교차하셨나요? 아니면 그 선택이 오히려 손흥민답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반기 LAFC의 전술 변화와 손흥민의 역할 변화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축구 본능이었습니다.